드디어 멋진 해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일단은 뭐 바다나 강이나 하천 같은 수변 뷰가 일단 부동산 가치를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송정이라든지 일강 우리 뭐 실랑리, 연화리, 대변리, 일강 뭐 칠암 해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임랑도 그렇고 바닷가 쪽에 땅이 크게 올랐습니다. 역시 바다라는 이 희소성 아주 중요하겠죠. 아니요. 아유, 택시 기사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임장 수업할 때 동네 5만 사람이 다 물어보길래 뭐하냐고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이제는 신경 안 씁니다. 옛날에 거리두기 할 때 우리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맞죠? 네. 집주인들이 모여 있다고 뭐라 하고 그때 수업하기 참 힘들었죠.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야,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분들도 그 사랑하는 그분과 같이 사랑하는 그분과 안 온다고요? 다른 분과? 어쨌든 사랑하는 그분과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멋진 강한대교. 여기 또 뭐 드론 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시 운영을 한다 하니까 강안리가 또 떴습니다. 저는 해운대만 좀 뭐 알아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강안리가 완전히 떠버렸죠. 정면으로 건너갈 거고요. 좌측에는 밀락 해타운이 있는데 횟집이 원래 한 34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코로나 불황으로 좀 사라지기도 했는데 그리고 요 주변에는 또 새로운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이 뭐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로 좀 가다 보면 아까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미월드에 대한 제가 블로그도 기사 올렸죠. 미월드는 예전부터 호텔이 들어온다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을 받아서 별장으로 쓰겠다, 전입이 안 되니까 그냥 별장으로 쓰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주거 개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미월드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주변에 오션 테라스라든지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날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행사에서는 숙박시설인 호텔 개념으로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 주민들은 주거시설이 아니냐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그게 미월드 부지가 요 좌측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운대부터 시작했는데 다 다른 동네 느낌이고 오늘 우리 임장팀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또 축하 공연하시러 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축하 공연을 하러. 자, 여기는 딱 보시면은 주로 횟집이 많고 맞죠? 횟집 아니면 뭐 노래방 이런 지역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업종이 거의 뭐 횟집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상층부에 평수가 굉장히 작은 게 만약에 나오잖아요. 매매나 경매로. 그럼 과연 이제 어떤 용도로 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주의사항은 있어요, 이 동네는. 일단 뭐 카메라는 계속 이렇게 뭐 정면 상가나 아니면 바다도 한 번씩 비춰주시면서 이동하시면 우리 또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특히 서울 분들 바다를 보기 힘들잖아요. 서울 분들이 강한대교를 볼 수 있는 아주 재미난 또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는 계속 뭐 주점 맞죠? 펜션, 파티룸 이런 것도 있네. 주로 횟집 계열입니다. 우리 임장팀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초청해서 또 버스킹 공연하는 분 한 분 불렀습니다. 제가 무지개 노래 부르는 분도 한 분 있어요. 제가 저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점점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아주 멋있습니다. 요트도 다니고 아주 멋있습니다. 남산 삼익비치. 자, 게스트하우스도 조금 보이고 뭐 괜찮죠, 뭐 바닷가 앞이니까. 근데 업종이 그다지 다양하진 않습니다. 거의 회하고 술 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뒤쪽에는 딱 보시면 우리 강장군 뒤쪽에 한번 비춰 보시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그 주거시설 오피스텔들이 대거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준공되는 이제 오피스텔도 있고 작년에 준공된 오피스텔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여긴 원래 우리 뭐 바이킹 타고 막 이런 기억이 나죠. 미월드도 우리 놀이기구 옛날에 타고 놀이기구 타다가 여자친구한테 차인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렇죠, 미월드에서.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신 덕에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메가커피 2,500점이 넘는 요즘 잘 나가는 커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입자를 구할 때 어떤 커피가 잘 나가는가, 그리고 편의점을 세입자로 구한다. 유흥가에는 GS나 CU가 좀 좋고 이마트 24가 24시 영업을 안 한다면 주인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고. 이게 완전 명당 자리입니다, 이 편의점은. 여기는 뭐 대대손손 물려줘도 되는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스타벅스도 그렇고요. 조망이 매주 빼어나죠. 지금 이 건물이 바다마루라는 건물인데요. 지금 스타벅스 있는 이 건물이 예전에 5층에 경매로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실평수 29평.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건 좋은데 평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평수가 너무 작으면 20평대 가지고 횟집을 못 하잖아요. 노래방 하기도 힘들어요. 과연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거나 낙찰 받을 때는 어떤 세입자가 구해질 수 있을까를 주변의 부동산 여러 군데 한번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가면 소장님도 피곤하죠. 그래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왼쪽으로 건너갈까요? 지금 일단 차는 저 뒤에 오토바이가 옵니다. 조심해서 건너오시고 이제 조금 더 가면 뭐 밀락 수변공원도 나오고 맞죠? 미월드라든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바다마루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다마루. 이렇게 조망이 좋아도 평수가 너무 작으면 특히 상층부에
좀 애매하다 용도가.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이번에 준공되면서 입주하게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름이 뭐 효성 해링턴 어쩌고 하고 맞죠? 해링턴 타워인가? 예, 이름이 앞뒤로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이 되는 그런 건물이죠. 역시 카카오맵을 보시면 알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오피스나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상가는 디스코로 연식을 보시면 됩니다. 해링턴 타워 강한 디오션 오피스텔이죠. 눌러보면 연식이 22년 10월이라고 이번에 준공이 되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상품은 건물의 연식이 카카오맵에 나오고 있고, 일반 상가는 디스코로 그렇게 연식을 보셔야 됩니다. 연식을 보는 이유는 새로 지은 게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카카오맵으로 연식을 봤을 때 22년 10월 돼 있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불쾌해요. 새로 지은 상가만 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여기도 상가 분양받는 분들이 왜 분양받겠습니까? 당연히 손해보려고 분양받죠. 손해보려고 분양받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를 봐야 되고요. 사실만 수업을 합니다. 뭐 기분 좋으시라고 이거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또 불꽃 축제 하게 되면은 맞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죠. 바다가 보이고 1층보다는 또 2층이 맞죠? 바다 보이고 그런 건 있는데, 문제는요, 바다가 보이는 건 좋아요. 불꽃을 볼 수 있는 건 좋아요. 다만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자, 입주 지원 센터가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신축은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노후되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지방은. 그래서 오피스텔은 신축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 한 10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저는 이제 파는 걸 권하는 편이고요. 특히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 추가로 들어올 땅이 있다면. 자, 지금 보시는 이 건물 해링턴 부동산 있죠. 지금 이 건물 보시면 백다방이 있는데, 이게 강한 KCC 스위첸 하부뷰 오피스텔이죠. 아따, 이름도 기네. 예. 작년 11월에 준공됐죠. 맞죠? 신축입니다. 월세가 셉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안 구해지는 거죠. 좌측에 보면 제가 한번 비춰봐 보실랍니까? 좌측에 불꽃축제 관람 접수처라고 되어 있죠. 좌측에. 네, 불꽃축제. 네. 방송이 잠시 고르지 못한 점, MBC인가? 하여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캠비씨네. 여기 보면 이제 새로 지은 우리 건물 앞에 있잖아요. KCC. 보면은 뭐 임대 붙어 있는데 전화번호가 좀 다르죠. 맞죠? 휴대폰 번호가 4993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4993, 5838, 뭐 이렇죠. 8848. 자, 일단 세입자 구하기 힘들거나 안 팔리면 부동산에 처음에는 그냥 한 군데 내놓을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서너 군데, 안 되면 7, 8군데 계속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팔리거나 세입자가 안 구해지거나 아니면 금매가 잡고 싶다, 그런 경우도 안 되면은 여러 군데다가 10군데, 20군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뭐 50군데, 100군데도 내놨습니다. 세입자 안 구해지거나 안 팔리고 하면은. 우리 그 유명 블로그 중에 옥동자님이라고 있죠. 아이스크림 옥동자 말고 유명 블로그 중에 옥동자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글을 한 번씩 남기시죠.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갈 시기가 한 6개월 남았다. 전세 세입자를 구하려고 미리 내놨다. 50군데다가 그런 글을 많이 올려놓으시고, 그게 바람직합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안 받는다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소장님들이 50군데, 100군데 내놓으면 관심이 없는 소장님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평택 물건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수강생 물건인데 100군데 부동산에 제가 직접 내놓고 복비를 5배로 올리니까 2년 넘게 해결이 안 되는 물건이 3일 만에 바로 해결이 돼. 그런 것도 있으면. 그치, 복비 5배. 당연하죠. 그래서 그냥 기본 복비를 100군데 내놓으면 신경 안 쓰죠, 사실. 근데 당연히 수고비를 제가 중개업을 하더라도 당연하죠. 복비가 5배인데 그거부터 팔지 당연히. 해결이 안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자 안 구해지든 안 팔리든 금매를 원하는 것도 역시 소장님한테, 소장님 그 한 3억 미만의 상가 있으면 1층에 수익률 몇 프로에 그런 거 있으면 연락 좀 주십시오. 복비 한 3배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드리겠다 하면 안 되고요.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내놨는데, 안 되면 여러 군데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신축이라서 보나마나 월세를 높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 안 구해지는 거고,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신축은 분양받은 본인의 그 자업자득이죠. 저 안쪽에도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저 안쪽에도 한번 비춰봐 주시면 좀 보이죠, 상가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카카오맵으로 또는 디스코로 건물의 연식부터 보시고, 새로 지었다 가면 매우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1층이 아닌 다른 층,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면 매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팔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가격이 매우 싸면 괜찮겠지만, 자, 정면에 밀락더마켓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종점이죠. 밀락더마켓 바로 뒤에는 광안비치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편한 세상 오션테라스가 있겠죠. 그 옆에는 미월드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밀락더마켓이 주변의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어서 밀락더마켓이랑 바로 붙어있는 지금 우리 보는 이런 건물이 수혜는 누릴 수는 있죠. 다만 분양가가 비싸서 별 재미는 없지만, 밀락더마켓 덕분에 옆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도 수혜를 누릴 수는 있으나, 근데 월세가 비싸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사진 찍는 가게나 뭐 이런 쪼매는 가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쪼매해도 월세가 300만 원씩 달라 합니다. 쪼매해도 분양가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밀락더마켓이 들어오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네, 이 차 지나가고 나면 갈까요? 차 조심하시고, 왼쪽에 택시 들어옵니다. 차 조심하시고, 아까 단톡방에 좀 올려드렸죠. 여기가 이제 밀락더마켓입니다. 네, 아까 뭐 미월드 관련 기사라든지 이런저런 기사 올려드렸는데, 이 자리가
원래는 오피스텔이 들어올 걸로 봤어요. 왜냐면 자리가 딱 좋잖아요. 딱 오피스텔 자리예요. 근데 아까 F1963 고려제강 공장처럼 주거시설로 안 짓고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지었습니다. 이건 더베이 101 아시죠? 더베이 101 운영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을 워프 101이라고 정했다가 지금은 밀락 더 마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서 공연을 즐길 수도 있고 먹을 거리도 있고 내부를 뭐 촬영을 하기는 좀 뭐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저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앞쪽으로 가면서 촬영을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죠. 아니 그냥 밀락 더 마켓 여기서 요 앞쪽에만 밀락 더 마켓 건물 앞부분만 갔다가 이제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미월드까지 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몸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쉬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겨우 걸어 다니기 때문에. 자, 왼쪽에 보면 이렇게 신축 오피스텔 상가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욕을 하겠죠, 신축이니까. 근데 밀락 더 마켓 같은 이런 명물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쫓겨난 것도 월세 300씩 달라 하기 때문에 그닥 뭐 투자 가치는 별로 없고요. 놀러올 가치가 있네요. 네, 놀러올 가치가 데이트할 가치는 있는데 신축은 투자 가치가 별로 없죠. 그린토피 아까 얘기했죠. 그 세탁기 기계 하나가 한 2,700 근처 정도 보기 때문에 투자금이 좀 많이 듭니다. 밀락 더 마켓은 일단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시간당 한 4,000원 정도. 아까 톡방에 올렸지만 바로 오른쪽에 공용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걔가 이제 하루 종일 내도 8,000원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도 한 번씩 차를 대죠. 지금 강장군님 정면에 보는 게 이제 밀락 더 마켓 주차장이고 바로 조금만 이렇게 한 30초 걸어가면 뒤에 주차장 또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밀락 매립지 공용 주차장이고 부산다운 건축상을 탔네요. 맞죠? 안에는 뭐 먹을거리들 차 조심하시고 강장군님 차 나옵니다. 안쪽에도 주차장이 있고 밖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안에 뭐 먹을거리 같은 게 좀 있고요. 자, 차 조심하세요. 차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구분상가하고 꼬마비딩 얘기를 좀 했는데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밀락 더 마켓을 배경으로 수업을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대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수업을 종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잘만 준비하면 기회의 장이 된다. 이 기회를 길목님과 함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빼고. 네. 거기 있나? 네.